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궁금하면 묻고 보는 시사하는 개그맨 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정기국회로 국회가 좀 돌아가는가 싶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으로 지금 들끓고 있는데요. 쏟아진 뉴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도 지금 안심할 단계가 아닌데 이게 이렇게까지 난리 날 일인가 싶습니다, 저는. 자, 너무 뉴스들이 확대 재생산이 되니까 보는 이들도 진짜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자, 막점 막후에서 한번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할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오창석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군대 언제 다녀왔죠? 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다녔습니다. 06테크 70135입니다. 그런 건 듣고 싶지 않고요. 네. 자, 황교안 국민의힘 부대변인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02-76003912 11사단 포병 출신 황규환 부대변인입니다. 네. 네, 전북 경찰청 소속 전경 MC 장원입니다. 네. 육군소령 박지훈입니다. 자, 오늘 저 막점 맞고 또 네. 팩트체커 한 분 초대했죠. 네, 오늘은 막전 막후의 팩트체커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국회 출입 기자이신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미복귀와 군대 배치,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이 엽기적인 황제휴가 농단이자 촬영 의혹 사건입니다. 소설을 쓰시오. 저희가 모두에서 각자의 그 군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군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국방부가 의혹들에 대해서 입장 발표도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럼에도 좀처럼 또 가라앉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또 핵심 의혹이 뭔지 한번 짚어주시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특혜 휴가 의혹, 두 번째는 자대 배치 의혹, 세 번째로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그 의혹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서는요. 추 장관 아들 서 씨가 2016년에서 2018년 경기 의정부에 있는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미 2사단 부대에서 카투사로 복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17년 일병 시절이었는데 네. 오른쪽 무릎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1차 병가, 2차 병가, 그리고 개인 휴가를 쓸 때까지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병가를 쓴 거는 육군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하고요. 이때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었는데 그때 보좌관이 서씨 병가 사용에 대해서 서씨 부대 한국군 지원단장 그 장교에게 병가 연장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 의혹이 지금 제일 크게 나온 사실이고요. 휴가 관련된 네. 의혹이고요. 해명이 덜 됐다고 보는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일단은 국방부에서 이제 지난 10일에 네. 해명한 거를 보면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청원 휴가 연장이 이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네. 그리고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또 입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이 심사 없이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일단은 뭐 절차적인 것부터 먼저 하나 지적을 하자면 11일 발표하기 하루 전인 9일 날 지금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국방위원들하고 네. 지금 국방부가 발표 이전에 물론 뭐 국방 예산이나 다른 부분이 주를 이뤘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있었다고 나왔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 없이 국방부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면 될 텐데 굳이 여당과 당정 협의를 한 배경 그 과정에서는 뭔가 이거를 국방부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이 문제를 갖다 좀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네, 발표 시기가. 그렇죠. 네. 예, 발표 시기나 방식에 있어서 방식이. 그리고 또 지금 해명에 있어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서 씨의 병가 기록은 왜 없는지 지금 2016년 12월 이후에 20일 이상 병가를 쓴 사람이 총 5명인데 네. 유독 2017년 그러니까 서 씨가 군 복무를 했다라는 그 시기의 병가 기록만 2명만 없거든요.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에서 자료를 발표했어요. 2016년부터 2019년 약 4년 동안 이 주한미군에서 복무했었던 카투사 병에 대한 네. 진료 기록 이 부분에 대해서 493명 중 469명, 약 95%의 병과 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거의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5%니까 100명 중 95명의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16년은 91명이 병가를 썼는데요. 네. 자료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예 없네요, 그럼.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2017년에 휴가를 썼는데 58명 중에 2명, 아까 말씀하셨던 2명 맞습니다. 네. 2명이 맞는데 전년도에는 아예 없었고 2017년은 2명이 없었고 2017년, 18년에 각각 11명씩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남겨두지 않은
카추사 측의 잘못이지 네. 자료를 보관해야 할 의무는 추미애 장관 아들로서는 솔직히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는 것만으로 공격하기 좀 애매하다. 네. 그리고 당직병은 일단 당직 그 언론에 나오고 있는 현모 당직병은 아들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 통화를 하고서 이제 이후에 다른 뭐 이제 모르는 대의가 나타나서 휴가 처리를 했으니 휴가자로 보고하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 현모 장병이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글을 쓰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작이 발단이었죠. 발단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논란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결국은 25일에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했었다. 네. 또는 모르는 당직 사병이 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애초에 휴가 복귀가 2차 병가가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네. 9일 동안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개인의 휴가를 써서 병가와 휴가는 다릅니다. 개인의 휴가 4일을 쓰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23일까지였으면 23일에 확인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25일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23일에 확인했어야 되고 보통은 이렇게 지원단에서 병가를 쓰고 휴가를 쓰고 복귀를 한다면 그 지원단 내부에 화이트보드에 복귀자 명단을 써놓고 그 사람의 명단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복귀 장부에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23일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5일에 전화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저는 현무 장병이 악의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억에 착오가 생겼을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역시 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메시지가 불리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좀 이런 논리로 자꾸 여당에서 가는 것 같은데요. 현모 사병이 착오를 일으켰다. 그리고 카추사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넘어간다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네네. 마치 뭐 여당에서는 현모 사병이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단독범이다. 아니면 뒤에 뭐 배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옳은 접근 자세는 아닌 것 옳지 같고요. 않다, 그 부분은. 네. 네. 일반적인 국민 상식에 있어서 저도 아까 다들 군대 다녀오셨다고 했지만 군대 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고 해본 분들도 없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아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그냥 문제 없다, 규정상 문제 없다라는 것으로 넘어가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뭐 제가 어쨌거나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네, 그 군 법무관, 네. 군 인권 관련된 일을 하셨잖아요. 국방부 인권과에서 2008년, 9년, 10년 복무를 네. 하면서 이제 이런 규정들을 이제 손을 보고 했었었는데 뭐 전화로 뭐 연기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규정을 얘기를 드리면 전신이나 전보로도 부득이한 사유면 통보할 수 있도록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한교안 부대변인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병사들이 아니면 많은 군인들이 그걸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규정은 그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육군 전체에 그럼 도대체 얼마 정도의 사례가 있냐고 했다면 그 2016년부터 4년간 휴가 연장 사례를 보니까 3,137명이 그런 연장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자대 배치 의혹이 있는데 그때 의정부에 자대 배치를 받았었는데 서 씨가 서울 용산 기지로 옮겨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추 장관 남편이 청탁이 있었다는 게 당시 미팔군 한국군 지원단장의 주장이고요. 근데 병가 조치 면담 기록을 보면은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가 갔다면 부모님께서 하셨겠지요라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읽혔고요.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또 제가 그러면은 그렇게 전화를 하지 어차피- 않고 네. 국방부 민원실이 아닌 다른 곳에 그 보좌진을 시켜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습니까? 제가 보좌진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국방부 문건에서 밝혀졌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럼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물론 이게 올해 6월까지 보존 기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폐기되었을 수도 있지만 국방부가 아직은 확인이 제한된다라고 밝힌 상태여서 아직 뭐 폐기가 안 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군의 자료는 기무사를 통해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네. 중간에 이제 보안 규정 같은 걸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곧바로 공개되지 않는 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 민원의 기록이 남았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의심스럽게 보는 이유가 외압이라는 것이죠. 네. 전화를 해서 병가를 더 써주게 하라. 근데 이걸 기록에 남긴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바보죠. 기록에 남기면서 내가 우리 장관 또는 의원의 아들의 병가를 내달라라고 민원의 공식 기록에 남긴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문서가 공개된다면 아주 명확하게 저는 얘기가 나올 거라 보고요. 물론 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은 지시한 적 없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게 사실로 드러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는 그럼 어떤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내용이 공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뭐 의원들이 제기한다고 해서도 공개가 돼야 되겠지만 결국은 지금 검찰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남편 서 교수하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으니까. 신원식 의원이 그렇게 좀 본인은 확인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조금 잘못 보도된 상황이죠. 나중에 보니까 집체 교육하면서 얘기했던 거를 뭐 40분간 그 방에서 교육한 것처럼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제보가 쏟아지는 마당에서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 부분도 만약에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의도성이 있다면 사실은 뭐 의도성이라기보다는 오래된 거기 때문에 기억에서 조금 흐려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의도성 부분에서는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군의 계엄령을 준비하지 마라 라는 강력한 경고를 한 직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들 군 문제로 군 관계자와 상의할 일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청탁 같은 일을 할 이유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의혹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들 서 씨 측은 자대 배치 관련 거짓 보도로 언론을 고발한 상황이고요. 이 두 케이스 다 이 법적으로 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부정청탁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반 소지가 지금 고발이 된 상황인데 그 부분은 부대 배속 관련해서 법령에 위반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을 때 처벌이 됩니다. 근데 사실 법령 위반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부탁을 아니면 청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예컨대 부대 배치 관련해서 의정부든 용산이든 그 배치를 부대 지휘관이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해달라 해서 해주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이면 법 위반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아마 성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통역법 부분하고 그 부분 달리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지금 고발이 됐어요. 그 신원식 의원이 그 제공한 녹취록의 그 모 참모장 지금 이제 부대장이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최초 얘기를 할 때는 녹취상으로는 교육을 이제 좁은 장소에서 한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크게 교육을 했다면 그 부분은 이제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도 명확하게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관계 더 확인됨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또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이 있는데 네. 그때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이제 통역병을 좀 서실에 보내달라는 그런 청탁이 있었는데 그 청탁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실에 있었던 민주당 출신 보좌관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지원 단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요. 당시 영어 성적 등 토대로 혼랄하기로 했었는데 제비뽑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 씨는 제비뽑기에서 떨어져서 실제 통역병을 파견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 씨 측은 다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인하고 예. 있는 상황이다. 자, 뭐 이 문제 제기를 하지만 뭐 여기 있는 사람도 군대 대부분 다녀왔기 때문에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 지금 가장 분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군대 갔다 온 대한민국 남성 모두가 지금 바리스타가 됐습니다. 다들 라떼 하나씩 다 타고 있거든요. 근데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100개의 부대가 있으면 사실 그 규정은 같겠지만 적용되는 범위는 또 다 다르거든요. 왜냐면 네.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또 본인이 어떻게 군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또 적용되는 것이 다르고 이제 100가지 부대가 있으면 100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하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저는 좀 피로감이 있습니다. 병역 문제가 지금 이번에 처음 제기된 건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이 초기에 임명됐을 때도 많이 나왔는데 한동안 잠잠했어요. 근데 갑자기 보도량이 증가하고 지금 의혹이 지금 터지는 그런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느꼈습니까, 김진아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말에 추미애 장관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처음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그때 기자들이 사실 거의 무시하다시피 넘어갔던 게 처음에는요? 예, 왜냐하면 명확한 뭐 증거라든지 그런 게 없이 의혹 제기만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 넘어갔었죠. 그 다음에 이거 좀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등장했던 게 7월 27일 법사위였을 때입니다. 그때 야당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갑자기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경직된 태도로 소설 쓰시네. 예, 그 유명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때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하지? 하고서 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지금 이 문제가 폭발적으로 등장했던 시점이 바로 9월 2일쯤입니다. 그때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그 보좌관이 청탁을 했다라는 것을 녹취록? 녹취록을 공개를 했었죠. 그 다음부터 보도가 긴급하게 아주 속도감 있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주목을 받았고요. 그런데 왜 이게 또 기자들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공정하고 자녀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추미애 장관도 이게 결합이 되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더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의 자녀 문제, 특히나 이제 병역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고관대작들의 아이들은 군대를 안 간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해서 결국 이해찬 대선 후보가 여기에 역풍을 크게 맞았지 않습니까? 투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국민들의 감정이 예민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다만 시대상이 좀 바뀌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6년에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제대를 해서 위암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모 씨 문제인데 이 부분으로 불거져서 군대 내에서 군대 의료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불거져서 결국은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 그 당시에 법무관으로 근무할 때 그런 문제가 이제 인권 훈령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고 반영하라고 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갔을 때는 군대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 자녀가 가서도 병이 있으면 언제든지 민간 병원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 라는 바뀐 병역 문화를 좀 받아들여 주심이 좀 좋을 것 같고 민간 병원에 나갔다, 병가를 연장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다. 그래서 해줬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자녀 역시나 요청할 수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에서 남성들한테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쓰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문제도 없고요. 하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남성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의 아들이라거나 회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육아휴직을 쓰면 그거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법적 절차상 문제보다 이제 국민 감정의 문제다. 그렇죠.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법적 문제, 절차상의 문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혹은 이후에 뭐 특검이라든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발표가 될 부분이고요. 국민 감정의 문제는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여당 의원들이 훨씬 더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떤 소설 쓰시네나 이런 발언들은 분명 뭐 국민들 보기에 조금 거만하다, 오만하다라고 보였을지언정 사실은 그건 국회 내부에 있었던 일이고 오히려 지금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뭐 김치찌개 집에 가서 김치찌개를 빨리 달라고 한 거다. 카츠사는 원래 편한 군대다.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국민 감정들을 더 건드리고 카츠사 협회에서도 지금 뭐 이제 반대 성명을 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원래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보다 먼저 선언을 해놓고서 그거에 반대되는 일들이 계속 나오면 더 배신감을 느끼는 법인데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 상황이나 아니면 아까 이해창 총재 뭐 결국은 이제 그것도 허위 사실로 드러났지만 그 당시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하는 부분들 분명히 저는 이율배반적이고 그런 정치적인 책임은 분명히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우병우 수석 그 아들의 그 코너링 하고 뭐 같은 건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김준하 기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의원들이 더 부추긴 것이다. 이 역공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저도 정말 아쉬운 부분이 그거인데요. 여당 출입 기자들을 봤을 때 정말 이걸 키우고 싶지 않지만 키울 수밖에 없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지도부는 입장이 정리됐고 이제 단일대로 나가고 있는데
개별 의원이 아하. 추미애 장관 의혹을 방어한다면서 나섰는데 말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카투사는 편한 군대다. 뭐 어떤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군대를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 근데 따져보니까 군대를 더 많이 갔거든요. 이런 게 하나둘씩 밝혀지면 오히려 더 역풍이 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통제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말조심합시다. 이렇게 경고를 내린 게 그런 차원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말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이제 국민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누구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 번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BS